일반적으로 희귀의약품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에 비싼 가격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FDA는 리버세라닙을 선약 낭성암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희귀의약품 리버세라닙도 다른 신약들의 선례를 뒤따른다면 가격이 비싸게 측정이 될 것입니다. 희귀의약품이 비싼 이유는 환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가는 환자 수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약가는 더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약가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은 정해집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이 타당하느냐 항의할 수는 있지만 신약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수가 적다 보니 판매할 수 있는 약의 수량이 작게 되고, 수량이 작다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량인 전체 매출도 작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없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어느 제약회사도 희귀의약품 개발에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희귀의약품이 정말 희귀하게 출시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여 비싸더라도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환자와 제약회사가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사정으로 희귀의약품의 약가는 개발사의 의지대로 비싸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환자도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동의란 희귀의약품이 고가로 출시되면 환자가 사용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살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외부인의 시각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약이 타당한지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희귀의약품이 고가로 출시되지 않으면 희귀의약품 자체가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출시되고 나니 비싼 가격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논쟁들은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희귀의약품 개발사들의 비싼 약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얼마나 높을까? 희귀의약품 개발사들이 얼마나 가격을 비싸게 받았길래 논쟁이 시작되었을까요? 앞선 희귀의약품 개발사들의 약가 선례를 보면 선약낭성암의 리버세라닙 약가도 어느 정도 비싸질 수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희귀의약품은 개발되고 출시될 당시의 약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약가 인상의 주인공은 악타젤인데요. 13년간 무려 1000배 가깝게 인상되었습니다. 2배도 아니고 1000배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이어서 포말리스트는 7년간 840% 인상되었고 휴물리는 354%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희귀의약품 개발사들이 마음먹고 약가를 올리면 13년간 최대 1000배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으로는 처음에 희귀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는 약가가 비싸지 않았다가 차츰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약가를 비싸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희귀의약품을 개발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팔리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점차 가격을 높게 올리면서 결국 최대 1000배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처음부터 가격은 높았는데 그 높은 가격에서 더 가격을 높였다는 자비 없는 해석입니다. 독점적인 시장이니까 그냥 내가 부르는 게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해석은 개발사들에게는 굉장한 장점이지만 환자들에게는 굉장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가격을 낮은 곳에서 올렸든 높은 곳에서 더 올렸든 결국 인상률이 가파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희귀의약품은 한번 출시되면 굉장히 높은 약가 인상률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리버세라닙이 선약낭성암으로 출시가 된다면 희귀의약품의 특징들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약가 인상률로 매년 처방되는 환자 수가 비슷하다고 볼 때 매출은 엄청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희귀의약품은 다른 대체제가 없고 비탄력적일 수 있는데 그럼 가격을 올리는 만큼 족족 매출 증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귀의약품이 환자 수는 작지만 일반 약물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희귀의약품 약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7년간 약 75%입니다. 매우 가파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판들이 있는 겁니다. 희귀의약품이 시장성이 없어서 전혀 개발을 안 할까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했더니 각종 혜택을 가지고 개발에 성공한 뒤 엄청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죠. 언젠간 나도 환자가 될 수 있는 일반인과 환자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상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일반 약물에 비해 희귀의약품은 도대체 얼마나 비싼 것이냐? 무려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교를 하려면 치료 효과 대비 지불 비용을
비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약가의 적정성은 비용 효과성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한마디로 약에 들어간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효과는 적은데 약은 비싸다면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약물을 환자가 처방받고 나서 생활이 나아지던가 수명의 연장이 일어나면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효과에 비해 약의 가격은 얼마나 비싼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약물의 가격과 효능을 비교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 효과성을 미국에서는 약 5만 달러를 상한선으로 고려합니다. 5만 달러는 하나로 약 5천만 원입니다. 일반 약물은 이 상한선보다 낮겠죠. 상위 10위 내에 있는 일반 약물의 경우 1,600달러에서 26,0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아까 상한선이 5천만 원이니까 그 절반인 2,500만 원이 일반 약물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160만 원이면 끝납니다. 상위 10위 내 일반 약물의 사례에서 비용 효과성은 최대 2,500만 원인데 그렇다면 희귀의약품들은 비용 효과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얼마나 높을까요? 레블리미드를 제외하면 희귀의약품들의 약가는 상한선을 로켓 타고 탈출한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소 19만 달러에서 124만 달러에 다다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9만 달러는 하나로 약 2억 원입니다. 124만 달러는 하나로 13억 원입니다.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엄청 비싼 약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상한선이 5만 달러였는데 희귀의약품의 최소 가격만 해도 4배인 19만 달러입니다. 최대치는 25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약물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약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둑놈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비싼 약가가 아니라면 개발조차 이뤄지지 않을 테고 HLB 입장에서는 비싸게 약가를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선례는 길리어드가 이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길리어드가 소발디를 출시하면서 제품 가격을 유례없는 84,000달러로 결정했습니다. 1정당 1,000달러니까 하나로 1정당 100만원인데요. 이에 신박사가 말하길 기존 일부 희귀약품들이 향유하던 고가의 약가 정책을 처방약에서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희귀의약품은 고가의 약가 정책을 취해왔고 그렇게 이어서 했을 뿐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희귀의약품이니까 비싼 게 당연하다. 소발디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왔다는 거죠. 소발디가 논쟁을 촉발시켰으니까 소발디는 기존의 희귀의약품보다 엄청 비싸게 약가를 산정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소발디는 일반 약물의 비용 효과성 수준입니다. 고가의 약가 논쟁을 촉발시킨 소발디도 비용 효과성은 25,000달러 이하입니다. 하나로 2,500만원인데요. 아까 앞서 봤듯이 상위 10위 내 희귀의약품의 비용 효과성은 최소 2억 원에서 13억 원입니다. 상위권에 있는 희귀의약품에 비해서는 소발디는 귀여운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고 인기가 많은 희귀의약품들은 굉장히 높은 약가를 향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84,000달러였던 소발디 가격을 900달러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 본 거죠. 세 줄 요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희귀의약품의 약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희귀의약품의 7년 평균 약가 인상률은 75%다. 일반 약물의 비용 효과성은 160만원에서 2,500만원이다. 희귀의약품의 비용 효과성은 2억 원에서 13억 원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